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 일부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여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선거 승리 감사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래요. 그리고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그리고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죠. 왜? 기분이?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아, 네. 네. 아무튼 오늘 저희도 뉴스 시작하기 전에 꼭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7일차. 아, 7일. 7일이군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달은 된 느낌적인 것 같아요. 느낌은 네.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오늘 국무회의에서 흔히 말하는 그 3대 특검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는 좀 그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었던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경주에서 개최될 APEC 그 준비 현황을 또 점검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요즘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여러 그 창구들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라면서 이제 업무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뭐 주요 문장 중에 국민 여러분께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뭐 강유정 대변인도 뭐 브리핑이 평소보다 굉장히 잦죠. 자주자주 국민들을 향해서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었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장 차관 또 공공기관 등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을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밝혔어요.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이나 이메일 openchoice@korea.kr 이쪽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벌써 네가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막 해. 예. 나도 추천할 수 있대요. 나 자신도. 셀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인사형 너무 신청을 웃겨. 통해서도 예, 네. 신청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세 분에게 뭐 이 얘기부터 하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누구? 아, 진짜 참 어려운, 예, 어렵지만 뭐 네. 편하게 얘기해봐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는 또, 고현준 평론가님을 어떤 걸요? 국민소통 안 수석 돼요.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에 있는 자리는 안 됩니다. 청문회 있는 자리. 청문회 없는 자리로 어떻게 조용하게 뒷구멍으로 갈 수 있는 자리 있으면 몰라도 저는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오은영? 아니야, 안 됩니다. 안 돼. 그 서울교대 교수님이시고 본인의 아들을 구구에서 구출했다라는 칼럼을 쓰셔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신 어머니, 그 여성 교수님. 맞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읽으면서 극우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빼내야 할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극우하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집중된 그런 아이들을 좀 제대로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했습니다. 적어도 후보 추천을 하려면 이제 그분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친분이 없다. 이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사심이 없어. 그 정도로 공정하다. 맞아요. 예, 이름을 몰라도 어디서 봤지만 이분이 진짜 그 자리에 역할에 딱 걸맞는다라는 지금 말씀이시니까 얼마나 공정합니까? 제 마음 어떻게 잘 알아요? 이심전심이죠. 네. 둘이 좋아요 오늘. 전현 평론가는 혹시 제가 당에 있어 조심스럽고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인데, 저는 정은경 총장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하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돌고 있지 않아요? 뭐 이제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워낙 신뢰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솔직히 이제 뭐 김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예. 으르마비 사태가 아직 완전히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얘기가 많이 된다. 그런데 이건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 입장이다. 또 하나, 이거 진짜 얘기해야 돼. 제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강원도. 그래서 이제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신 우리 이광재 전 지사님이 이번에 강원도를 가서 정말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운동화가 다 딸게 시장 구석구석 뛰신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사심이 들어가서 강원도 출신 분들이 균형발전 부처나 미래경제 관련한 역할을 해주신데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심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종대 또 전 의원님. 이분 어느 자리예요?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정말 남북한이 평화 기조를 되게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서 우리 오윤혜 씨가 얘기했던 그 서울교대 교수님은 권정민 교수님. 맞아요. 그분입니다. 이름이 익숙합니다. 이분이에요. 바로 기억났죠. 이분 뵌 적도 없는데 굉장히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제 금실 언니. 과거에 언니라는 호칭을 강금실 전 최초의 법무장관. 정치인이라고 강금실 전 장관님도 이번에 워낙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좀 기대가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지금 외교 안보 라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외교부 장관이 지금 미국 트럼프와의 뭐 통상 뭐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를 추천합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방송을 진지하게 안 하는 거죠? 때로는 되게 진지한데. 왜? 때로는 엄청 진지한데 저것도 이제 이유는 있을 테니까. 그쪽 담당자들이 귀에 피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을 시작해도 박찬호 선수 끝내지 않습니다. 박찬호. 박찬호. 스스로 투머치 토커라고 하신 그분. 뭐 영어 되고. 네. 괜찮아 그 정도면. 그쵸. 그분이 또 할 수는 없어요. 강경화 장관님.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진짜 카리스마 있고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앉아서 듣고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강경화 장관님 별명이 K5였어요. K5? 왜요? 왜냐하면 5년 내내 갈 장관이라는 게 굉장히 유력하고 실제로 오래 하셨다. 근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보니까 이제 최강욱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9월 지나야지 뭐라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아무튼 뭐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이 관련해서 관심들이 뜨겁다라는 얘기 먼저 좀 하면서 오늘 본격적인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실이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정부의 기조가 확실히 바뀌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취임 7일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혜 씨는 뭐 피부로 느끼는 거 이런 게 뭐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제가 바뀌었죠.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웃음이 나고 잠을 푹 잘 수 있고 그들과 싸울 때도 웃으면서 항상 응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좋아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약간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위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취임 3-4일 만에 G7에 초대도 되고 뭔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 미국 굉장히 어지럽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태극기를 두르고 되게 평화 시위를 하는 분들 보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박영식 평론가는 어때요? 좀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거 어쨌든 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당시의 행정력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행정부를 비교한다는 건 사실 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지금 6-7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고현준 평론가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무슨 한 달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누군가 브리핑하고 있고 계속 속보가 떠 있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고민의 결과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뭔가 좀 이벤트성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선대위가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꾸려져 있을 때부터 그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에 계시거나 많은 분들의 말씀 좀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집권을 이미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과제들을 해나갈 건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실행된다는 단계로 보이고요. 한 3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포인트를 하나는 이제 열려 있는 정부, 우리가 이제 개방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국민들에게 모든 걸 공개하겠다, 한 점 의혹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함께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게 혹은 국민들보다는 좀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헌신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선을 보더라도 실력적으로 능력이 있는 인선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선공후사가 아닌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정부에 들어오는 사람은 안 받겠다는 기조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와는 비교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뭐 물론 저희가 길게 좀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부 기조를 굉장히 정리를 잘한 걸로 봐서 정부의 한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메일 보냅니다 지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추천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오늘 상당히 저한테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건가? 방통위는 제 최진봉 교수님이 노린다는 소문이 또. 선의의 경쟁이 가능해요. 되는 건 아니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준비된 멘트는 아니었고요. 열려있는 정부, 함께하는 정부, 헌신하는 정부. 어머나. 바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간과하기 어렵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당장 지원해라. 이거 이런 너무 좋았어요. 거는 정말 국민들 그 누구도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재명 빨리.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자기는 책상에 서류 쌓아놓지 않는다는 게 당장 할 수 있는 그냥 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점이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새삼스럽죠. 참사난 지 2년 7개월. 그렇습니다. 만에 이제서야 피해자 지원을 신청받는다라는 건데 새 정부 들어서고 6일차에 이 일이 가능한데 그 전 정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정부가 들어가자마자 볼펜 한 자루 줄 직원이 없더라. 무덤 같더라. 인터넷도 연결이 안 돼 있더라. 라는 곳에서 지금 7일차에 해낸 일들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진영에 따라서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할 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대북 전단 살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지, 이것도 이유는 심플해요. 한반도 긴장 상황 조성할 필요 없고 특히나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 생명, 거의 우울증에 걸리실 정도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자꾸 이게 전임 정부하고 비교가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전임 정부는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이고 이 정부는 지금 7일차 됐는데 뭘 이리도 많이 하나 라는 것들이 동시에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는 한 게 없죠. 오히려 제대로 있는 거를 다 그나마 다 망쳐놨죠. 지금은 약간 정상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저효과처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방송하면서 계속 윤혜 씨 나오면 물어봐야지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관저에서 찍힌 그 파란색 물 담긴 곳 있잖아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윤혜 씨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요? 아니 그냥 그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개수영장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개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거를 그냥 조경으로 해놨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또 계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개수영장이 아닐까? 전혜원 평론가는 뭐라고 봐요? 저는 개수영장,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반려인인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집에 저런 거 있으면 좋지. 만약에 근데 이제 김건희, 윤석열 내가 그걸 키웠잖아요, 반려견들을.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보고 저 파란색 타일 저게 조경용으로 보인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거 예전에 대중탕 가면 그러니까요. 저기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저런 타일이 있는 것도 있고 오늘 최정권 교수 발언 보니까 예전에 저기 지금 이상한 정자가 아니라 장독대였다는 장독대 자리였다고 거잖아요. 하죠. 윤건영 의원도 그 부분 장독대였다. 왜냐하면 외교부의 그 이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관저였기 때문에 그 외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저기로 가봤으니까 예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정자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출품된 건데 도대체 어떻게 예산이 쓰였고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논란이 벌써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정부패 비리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개 수영장인 것도 문제이지만 예산을 저런 데다가 함부로 썼다라는 건 좀 봐야 되는데 물을 몇백 통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집 물이었으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 수돗물의 비밀을 누가 밝혔습니까? 누구죠? 한겨레였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제 관련된 그 보도해 주시는 분들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니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보더라도 거기 이제 잘한다. 잘해요. 조경과 관련된 내용을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나오고 실제 그 보도 이후에 윤석열 측 관계자가 밝힌 거 보면 조경용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도 조경 관계자한테 몇 번 여쭤보니까 저거는요 조명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용으로 쓰이려면은 저 안에, 그러니까 저 작은 풀 안에
타일 주변에 그러니까 물 안에 불빛이 있어야 뭐가 보일 거 아니야. 예니곡기가 있어야 되고 저걸 조경용으로 쓰일 거면은 저것을 테두리에다가 봉을 박아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의 조명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밤에 예쁘거든요. 보여지기에는. 그러니까 조경용이라는 설명은 일단 맞지 않고요. 제가 어제 이제 훌륭하신 한겨레 모 기자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일단 그 TV 동물농장 영상을 보면 저기 안내견 은퇴한 세롬이라는 친구를 들여온단 말이에요. 이제 윤석열 부부가 들여오는데 그 장면이 저 풀밭에서 찍은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롬이가 근데 노견이어가지고 관절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개수영장일 확률이 TV 동물농장 그리고 한겨레 모 기자님의 설명에 따르자면 맞다 저것은. 그런 이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개수영장으로 대동단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경 교수님 왜 분노했냐면 옛날에는 벽이 막 허물어져서 벽지만 갈아도 난리쳤다는 거예요. 야당에서 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해놓고 저런 거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윤건희 부부한테 찍소리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비애감이 느낀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결과적으로는 그 반려인이 뭐 반려견을 위해서 자기 돈 쓰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근데 저게 국민 세금으로 저렇게 쓰였고 그 과정이나 그 결산 정산 과정에서 전혀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뭐 여러 추측들도 동시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관저 이전할 때 뭐 주도했던 회사 중에 인테리어 업체 21g 얘기 있잖아요. 이게 통일교가 건진 통해 가지고 뭐 다이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거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있을 때 샤넬백을 그 유경옥이라는 전 행정관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샤넬 깡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교환하면서 돈을 웃돈 주고 택가리 뭐 그런 거 택가리 한다고 샤넬가리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샤넬 택가리.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왜 21g 대표의 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혹인데 오늘 국무회에서 이제 공포가 된 특검법 중에 김건희 특검법 16가지 의혹과 혐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특검이 시작되면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봅니다.